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임당 상황을 보면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리더십을 겸비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돌아가는 민주당 선대위와는 다르게 산무 후보답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윤석열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놓고 자기 정치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이준석과 김종인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허구한 날 방송 패널로 정치하던 이준석이 본인도 잘못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훈수질을 한답시고 입을 털고 있는데 국임당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입을 털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을 겨냥해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라는 발언을 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강점이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윤석열 후보가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 퀴즈로서 박근혜가 말을 아낌으로 인해서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을 살려 또다시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겠다라는 발언인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입 닥치고 있으라는 소리가 과연 당대표가 할 소리인가 싶습니다. 입 닥치고 있으면 기레기들이 알아서 쉴드도 쳐주고 지들이 알아서 꼼수 부리고 선동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말기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진지한 정책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토론에선 말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해놓고 다음 주에 바로 철회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단순히 말 잘하는 말 기술자라고 평가하는 이준석의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토론도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당의 후보에게는 입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고 연일 수많은 정책을 밝혀나고 의견 수렴을 하며 진정성 있는 행보를 걷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말기술자라고 평가절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을 보면 젊은 친구가 참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도올 김용욱 선생을 만나서 농촌 문제를 놓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대담에 앞서 이재명 후보를 본 도올 선생은 덕담으로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덕담을 건넸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냐, 소문 다 났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대담하는 자리에서는 농촌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깊이 있게 잘 알고 계시는 또 농촌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다 들은 도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가로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 정말 훌륭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분석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이렇게 꼭 해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과의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말입니다. 말 잘하는 것과 실력 있는 것도 구분 못하는 이준석, 뒤돌아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후보가 그게 후보입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자, 한편 마칼림 리스트인 황교익 씨의 페이스북 발언이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는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21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을 꼽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1972년생 김건희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었고 기자가 70년생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972년생이면 저보다 딱 10살 아래입니다. 1시간 후 해를 넘기면 쉰입니다. 70년생이면 52이지요. 친인척도 아님에도 얼굴도 본 적이 없음에도 50대의 남녀가 오빠 동생 하는 것은 제 세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차의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세대 차이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성향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서 황교익 씨는 2021년 최악의 말도 골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1년 최악의 말은 윤석열의 침묵이었다. 침묵도 의사표현이니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은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생방송 중임에도 프롬포터에 원고가 안 떴다고 2분간 도리도리를 했다. 한국 방송 역사상 최장 시간에 도리도리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며 당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국제적 망신이었죠. 그러면서 주최 측의 준비 부족을 탓하는 국임당 클래스가 더 놀라웠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황교익 씨가 뽑은 2021년 최악의 말과 충격적인 말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것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될까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남편에게 사과했던 거였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러브스토리를 보는 듯 했었죠. 물론 그 사고로 인해 지지율은 더 폭락했지만 말입니다. 정말 창피함은 늘 국민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장면을 꼽으십니까? 하도 많아서 뭘 뽑아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댓글에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들 부부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고 압박 역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수작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반드시 대선 승리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